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은 장이 4구역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 신축 아파트인 장이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이 4구역, 이렇게 장이 자이 레디언트니까 GS건설에서 짓는 거죠. 여기가 뭐 장이 뉴타운에서 돌고 지역 근처에 있는 건데요.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 62-1번지고 조합원 수는 906명이고 지금 2840세대로 분양할 거고 일반 세대 물량은 약 13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요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레디언트가 무슨 뜻인가를 좀 찾아봤는데 뭐 빛을 내는, 열을 내는, 복사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밝은 이런 뜻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레디언트라는 뜻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아파트 이름이 참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이 뉴타운 입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요 업무지구인 시청역 일대가 제일 가까운데 이 을지로와 시청역 일대까지는 6호선과 2호선 환승을 통해 가지고는 약 26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미아뉴타운 일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앞으로 지금 들어서게 될 이문뉴타운과 휘경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청량리역 일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역세권으로 좋은 지역인 거고 그 외에는 뭐 미아뉴타운이나 이문 휘경뉴타운이 그렇게 파워풀한 뉴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입지가 매우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장이 뉴타운 자체가 서울 최대 뉴타운 규모이고 완성이 되면 2만 세대 정도가 넘어서니까 서울 안에 미니 신도시라는 관점에서는 좀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냉정하게 말해서 아주 A급 입지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이 4구역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이 장이 뉴타운 일대가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1구역이나 7구역 이 일대는 돌고 지역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상월공역 이 일대는 개발이 좀 늦춰지면서 장이 뉴타운이 힘을 못 쓰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4구역 돌고 지역 초역세권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분양이 시작된다면 장이 뉴타운 전체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평당 2,8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확정이 된 걸로 나오고 있고 만약에 32평 타입으로 분양을 하면은 9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대출 규제 완화를 보면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 0%였던 거를 이제 40%까지 허용해 준 게 나왔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9억이 넘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12억까지는 되기 때문에 9억 5천만 원의 분양을 하더라도 수분양자분들께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세에서 19년도 가격이 약 30평대가 10억 정도 했었었는데 19년도라면은 20년 코로나 유동성이 풀리기 전의 가격이니 그 가격 정도의 분양을 하면 저는 적당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폭락을 예상하고 기대하시고 그런 어떤 아수라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9억 5천도 강북에서는 비싸다고 하겠지만은 옛날에 판자촌 같은 집에서 그 아파트 그런 아파트도 아니었죠. 이전에 그런 주택들과 이러한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동일선상에 놓고 강북은 강북이니까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금 9억 규제가 풀려서 이제 12억까지 되기 때문에 9억 5천에 분양을 해도 충분히 분양이 될 수 있고 청약 당첨자들에 대해서 원래는 기존 주택을 계약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처분해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2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완화 정책을 펴는 이유는 결국에 지금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서 어려움이 PF 대출 시장 즉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 자금 조달을 하는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분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설 시행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 물량이 넘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소 아이러니한 게 경제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많이 어려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으로 규제를 풀리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서울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최고 13억 5천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다시 조정된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시작 전에도 10억대를 형성했던 가격들을 보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10억대의 모습을 보이다가 12억을 돌파했다가 다시 뭐 10억에서 9억 사이로 내려온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된 가격들과 미래에 입주하게 될 이번에 자이 레디언트 가격이 9억 5천만 원대로 비슷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고지역 초역세권인데 7구역과 1구역은 돌고지역에서 좀 거리가 있는데도 이 4구역의 분양가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돌고지역 초역세권인 장이 4구역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주요 일자리 지역이 멀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CBD라고 불리우죠. 시청 일대의 고급 일자리들과의 거리가 을지로 입구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28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 28분이 결코 서울 안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돌고 지역에서 선릉역 일대, 강남 일대의 일자리까지도 한 번의 환승과 36분의 시간이 필요한 걸 보면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A급 입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서울의 적정 수요가 1년에 47,253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반해서 2021년부터 2022년 그리고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주거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서울 공급 물량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을 충분히 받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관점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왜냐면은 주거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거든요. 전세금이나 반전세라고 불리우는 월세 그런 비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가격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강남과 잠실 일대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의 구빌 입지는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장이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아파트 단지이지만 어쨌거나 서울 시내에 공급이 태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가격과 주거 비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투자 가치가 끼어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주거 비용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소멸되고 있고 월세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단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세금이 과거에 뭐 1, 2억대, 2, 3억대 금액이 아니고 10억 가까운 금액을 주고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해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차라리 반전세를 가고 그 돈을 은행에서 안 빌려서 은행에 이자를 안 내든가, 혹은 내가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반전세를 주고 반전세 주는 돈은 내가 은행에서 이자로 받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주택 공급업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모든 집값을 잡아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그렇게 끝까지 높게 올려가지고 주거 비용 안정이나 생활 물가 안정을 이루려고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이 만들어지게 되려면 공급단에서의 그런 공급망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계획적인 공급이 차질 없이 들어와야지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흔들리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걸로 임시 방편으로 때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택을 가진 분들이 꼬꾸라져서 그런 것들이 내가 배합했던 것들을 낮게 해주는 그런 특효약은 될 수 있을지언정, 높아지는 주거 비용을 낮춰주는 계기는 전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1주택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저는 아직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인근의 코로나 이전 시세 대비해서도 비슷한 시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렇게 비싼 것인가라는 생각을 각 개인들이 해보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울에 흔치 않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